장군으로서 조은의 능력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그가 유비의 아들을 구한 것 말고는 전공이 없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익주정벌 때 조은이 군을 이끌고 각지에서 승리를 거두며 진군했다는 기록이 있고, 배송지의 주석과 자치통감에 의하면 한중에선 조조의 본대를 격파한 전적까지 있습니다. 이때 조은은 번개같이 치고 빠지는 기동전으로 우연히 마주친 조조군을 털어버렸는데, 소수에 당했단 걸 깨닫고 조은을 추격하자 조은은 영체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맞이하는 똥배짱을 선보입니다. 조조군은 이걸 보고 오싹했는지 당황해 군을 돌렸고, 이에 조은이 북을 울리며 뒤에다 대고 마구 활을 쏴 지들끼리 밟혀 죽고 강에 빠져 죽을 정도로 개판이 됐다고 하네요. 조은의 대담한 승리 현장을 시찰한 유비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룡은 온몸이 담덩어리로구나. 조조가 공격해오자 원소의 사망 이후 갈라졌던 원담과 원상은 전격 화해하고 힘을 합칩니다. 조조는 이것들 봐라 하며 여양에서 보기 좋게 대승을 거둬 둘을 싸잡아 격퇴해버렸죠. 그런데 업성을 목전에 두고 벌어진 전투에서 조조는 크게 패하고 맙니다. 진수가 쓴 정사에선 조조가 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후한서에는 원상이 조조를 격파했다고 기록돼 있으며 후출사표에까지 조조가 여양에서 패한 일이 대표적인 패전 중 하나로 언급되니 조조가 원상에게 털린 것은 빼도 박도 못할 팩트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조조가 허도로 돌아오자마자 이때껏 장수가 패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전쟁에서 지면 자기를 박탈하겠다 라는 선포까지 했다고 하니 조조가 원소의 아들들에게 제법 화끈하게 대인 것 같네요. 마침내 업을 점령한 조조는 원가의 여자들을 약탈품처럼 나눠가지며 치욕을 줬습니다. 이에 조정의 야당으로서 조조를 매번 저격하던 공용은 조조에게 편지를 쓰며 옛날 무왕도 주왕을 정벌하고 나서 달기를 부하에게 줬더랬죠 라는 말을 했어요. 달기는 주왕이 총애한 휘대의 음탕요녀였는데 무왕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즉 공용은 되도 않는 뻥을 쳐 조조를 풍자, 아니 대놓고 매긴 거였죠. 그런데 조조는 박식한 공용이 그리 말하니 실제로 있었던 일인 줄 알고 옛고사로 자신을 두둔하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급기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니까 그 얘기가 어디에 써있냐고 직접 물었는데, 공용은 딱 보니 옛날에도 대충 그랬을 것 같아서요 라고 했고, 그제야 조조도 자신이 등신 취급당했단 걸 알았다고 하네요. 조조가 낸 여러 퀴즈들을 풀며 두뇌 배틀을 벌인 양수 같은 이는 있었지만 공용만큼 조조에게 이런 지적 모욕을 준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여포가 도겸을 치러 간 조조의 본진을 털었을 때 조조는 여포를 가짜않게 봤다가 복양성 안에서 화공에 당하고 맙니다. 이때 여포의 기병이 기어이 조조를 붙잡기까지 했는데 조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조조는 어딨어? 그러자 조조 왈, 저기 노란 말 탄 놈이 조조요! 이에 여포의 기병은 조조를 놔주고 노란 말 탄 놈을 쫓아갔고, 조조는 말에서 떨어져 화상을 입어가면서 간신히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헌제 춘추에 실린 일화로 연희에선 여포가 직접 조조의 투구를 치며 물어보는 것으로 나와 상황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기도 했죠. 아니, 더욱 멍청하게 만든 건가? 아무튼 노란 말 탄 놈에게 애도를. 각지의 군벌들이 큰 뜻으로 모인 반동탁 연합군은 맹주 원소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나사 빠진 모습으로 일관하는 얼뜨기 모임으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손견의 원맨쇼로 동탁이 낙양에서 후퇴하는데도 다들 꿈쩍 안 차 조조가 분연히 이 한심한 인간들아, 내가 한 번의 싸움으로 천하를 평정하는 걸 보여주겠다 며 난세의 영웅다운 패기로 동탁군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동탁군엔 뜻밖의 괴수가 하나 버티고 있었는데, 그 정체는 화웅, 여포 를 능가하는 진짜 배기 에이스 서영이었어요. 서영은 당시엔 신예나 마찬가지였던 조조를 아주 개발사를 내버렸습니다. 조조는 화살에 맞고 말에서 떨어지기까지 해서 사촌인 조홍이 자신의 말을 태워 호위해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훗날 최고의 지휘관으로 성장하는 조조로선 이때 서영에게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몇 번 더 죽을 뻔하긴 하지만. 저는 한중 쟁탈전이야말로 삼국지의 메인 이벤트이자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삼국지의 주인공인 두 영웅 유비와 조조가 세력 대 세력의 동등한 힘을 가지고 맞부딪힌 명실상부한 삼국지 최고의 라이벌 매치였거든요. 조조는 유비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었지만 한 끗 차이로 실패해 결국 여기까지 왔고, 고진감래라 했던가 전초전에서 하후연을 죽이는 데까지 성공한 유비는 조조가 참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조가 와도 지금의 날 막을 순 없다. 내가 반드시 한천을 차지할 것이다. 전성기를 구가 중인 유비의 전에 없는 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조군은 치열한 전투로 사상자가 속출, 끝내 계륵이란 말을 남기고 후퇴하고 말았죠. 먹자니 살이 없고 남주자니 아까운 계륵이라지만 유비는 한중을 차지하자 곧바로 한중왕을 선포해 조조가 미처 생각 못한 커다란 한방을 날립니다. 조조가 형주를 거저먹고 신이나 손권마저 정벌하려 했을 땐 크게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손책의 오른팔이자 동호의 자존심인 주유의 존재죠. 주유는 노숙과 뜻을 모아 유비와의 동맹을 결성, 조조에게 항복할 뻔했던 여론을 돌려세우며 전쟁 준비를 했고, 동호의 싸움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뽐내듯 적벽에서 당당히 조조의 대군을 불살라버립니다. 이 패배는 조조의 여러 패전 중에서도 특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적벽의 패전 여파로 중국 남쪽의 지배권을 통째로 상실, 천하통일의 꿈도 영원히 안드로메다로 날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죠. 만약 조조에게 딱 한 번만 리매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조조가 망설임 없이 적벽의 전투를 선택할 거라고 장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수상전으로 주유를 이기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장수는 동탁의 잔당인 장제의 조카로 완성해서 형주의 유표와 연합을 맺고 조조에 대항했지만 결국 버티지 못할 거란 판단에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장수는 이를 곧 후회해 조조를 기습적으로 공격했는데요. 조조가 장수의 형수를 취하자 이것 때문에 깊은 빡침을 느꼈고, 이걸 들은 조조가 먼저 장수를 제거하려다 되려 역습을 받았다는 게 사건의 개요입니다. 이때 장수의 부하로 다름 아닌 가후가 있었다는 걸 상기해보면 이 모든 게 계산이었나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치기까지 하죠. 기습은 주효에서 맹장 전위가 남아 시간을 끌다 죽고, 장남 조항이 자신의 말을 주고 죽는 희생으로 조조는 생사의 기로에서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장남을 잃은 것보다 맹장 전위를 잃었다는 사실에 더 슬퍼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조가 한참 잘못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조항이 죽는 바람에 훗날 조조의 뒤를 이은 게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완성의 패전은 그야말로 뼈아픈 손실 아닙니까? 시호가 무죄일 정도로 전쟁에 능했던 조조는 가장 많은 전투를 치룬 덕에 지기도 많이 졌습니다. 심지어 전투 중 사망할 뻔한 적도 3번이나 있었죠. 그중 서영에게 졌을 땐 아직 젊었고, 장수는 항복하자마자 통수를 쳤단 변명거리가 있지만, 마초에게 박살났을 땐 베테랑 지휘관이자 전쟁 영웅이던 조조 인생 최대의 위기였어요. 한수와 반란을 일으킨 마초는 장안을 패스하고 순식간에 동관을 점거했는데, 이를 되찾기 위해 조조가 당도하자 강을 건너던 중에 들이닥쳐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조조는 기습을 우려해 맨 끝에 있었음에도 마초의 미친 하드코어 러쉬에 탈탈 털려 하마터면 전사할 뻔했습니다. 허저가 매달리는 병사들을 죽이며 조그만 배에 조조를 태웠고, 말 한 장으로 비오듯 쏟아지는 화를 막았는데 사공이 결국 맞아 죽어 다른 손으로 노를 저어야 했으니 상황이 정말로 긴박했던 걸 알 수 있죠. 오죽했으면 제장들은 조조가 죽은 줄 알았다가 허저와 함께 돌아오자 기뻐 눈물을 흘렸는데, 조조는 오늘 하마터면 좀도둑들에게 곤란을 당할 뻔했구나 라고 호탕하게 웃었다고 하니 어쩐지 자기도 이번엔 진짜 위험했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조조의 정실이었던 정부인은 자식이 없었는데 측실인 유부인이 조왕, 조삭, 청하공주를 낳고 죽자 그 아이들을 대신 길렀습니다. 특히 장남인 조왕과 정부인의 사이는 친어머니와 친아들처럼 매우 돈독했다고 해요. 하지만 조왕이 완성전투에서 그만 전사해버리자 정부인은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조조를 볼 때마다 내 아들을 죽여놓고 너는 왜 멀쩡하냐 하며 통곡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조조는 화를 내며 정부인을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조조는 이런 정부인을 잊지 못해서 다시 찾아가 함께 돌아가자며 여러 번 애걸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조조가 거듭 보채는데도 정부인은 거들떠도 안 보며 하던 일만 계속했고, 조조는 결국 요지부동의 그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훗날 병상에 누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조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껏 한 일들 중에 딱히 마음에 걸리는 일은 없다만, 만일 조왕의 영혼이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내게 물으면 무엇라 해야 한단 말이냐.
서주의 백성들부터 한나라의 황후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음에도 오직 정부인을 그렇게 보낸 것만이 죽기 전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고 소회한 것이죠. 조조의 의사는 아랑곳하는 이혼으로 화려한 여성 편력을 자랑하던 조조에게조차 평생 남을 상처를 준 정부인이야말로 진정 조조를 이긴 사람들 중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